안녕하세요.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킴 변호사 김변입니다. 씁쓸한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70대 한 할머니 어르신께서 이제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도 하시면서 이제 상가 건물 같은데 곳곳에 이제 우체통에 꽂아놓거나 우편함에 꽂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업장 문 밑으로 이렇게 쓱 밀어서 넣고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 30대 미용실 사장이 남자 사장인데 그래서 이제 말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젊은 이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깐깐하게 구냐, 좀 유두리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좀 항의를 하셨나 봐. 그렇게 말다툼이 일어나서 했을 때 그냥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하고 오늘 좀 운수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하고 돌아서서 다시 원래 하시던 일에 몰두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멈추지 않았죠. 어떤 일이 일어났죠? 아니 그래서 이 미용실 사장이 그 업체에다가 요구를 했대요. 와서 사과를 하라고. 너 와서 사과를 하는데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. 어떻게 그렇잖아요. 아무리 내가 먹고 살아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누구를 무릎을 꿇리고. 그래서 어찌됐건 할머니가 왔습니다. 다시 와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무릎을 안 꿇으니까 경찰을 불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에 겁을 드시죠. 둘 먹으실 수밖에 없죠.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여기서 뭐 고소를 당하거나 뭐 또는 뭐 법원에 가야 될 일이 생기거나 그러다 보니까 무릎을 꿇어버리신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잔인한 게 그 무릎 꿇은 모습을 또 촬영을 해가지고 그 사진을 전단지 업체에다 보낸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사과를 이번에는 받았다. 뉴스에도 전파를 타고 이 동영상이 돌아다니니까 이 30대 사장이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긴 했어요. 근데 그 대상도 누군지 뭐 불명확한 것 같은데 그게 이 무릎 꿇게 한 행위 단순히 도덕적으로만 나쁜 새끼다라고 비판받을 정도 넘어섰죠. 이제 형법에 범죄 영역까지 들어간 행위인데 어떤 죄를 위반했을까요?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건 일단 우리가 딱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폭행 또는 협박, 위계 위력으로 우리가 맨날 자주 이야기하는 강요죄. 그렇죠. 네,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실제로 이 강요죄는 제가 이 정도의 강요를 가지고 집행유예 나오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좀 셀 수도 있겠다. 벌금으로 안 끝날 수 있겠다. 강요죄 이렇게 또는 뭐 혹시 비슷한 유형을 공갈죄. 공갈죄는 재물이 또 재물이죠. 재물인데 이제 공갈이나 강요죄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폭행 협박보다 더 처벌수가 셉니다. 그리고 김변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뭐 그리고 기존에 했던 범죄 경력에 따라서 뭐 실형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강요죄 당연히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CCTV 보면은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음성은 나오지 않는데 옆에 이제 사람들이 있었죠. 공연성이 충족이 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할머니한테 사회 통념상 모욕을 느낄 수 있는 단어 경멸적 언사를 했다. 그게 꼭 굳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육두문자로 쓴 쌍욕이 아니어도 됩니다.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옆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공연성이 충족이 되면 모욕죄입니다. 형법상으로는 이제 강요죄, 모욕죄 정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과를 할 수 있을 때 지금 빨리 하고 원만히 문제를 끝내는 게 미용실 사장 입장에서 맞는데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 할 정도의 인성일까? 다른 제보들에 의하면 뭐 아직까지 이제 판결로 확인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각종 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과거에 경험했던. 그래서 이제 노쇼 문제가 있죠. 노쇼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먹이는 이제 업장들도 있는데 이제 노쇼가 아닌데 노쇼라고 하면서 좀 트러블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. 이 고객들이랑.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면접 있기 전에 꼭 미용실 가서 머리 손질하고 중요하잖아요. 첫인상이.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노쇼라고 하면서 네가 안 왔잖아.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욕설을 웃을 일은 아니에요. 미친놈이잖아요. 욕 들으면 왜 이렇게 웃을 거예요? 뭐라 그럴까? 그러니까 이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면 미친놈이다 진짜. 근데 그래놓고 이제 이 손님과 이제 다툼이 생긴 거야. 근데 이 손님도 뭐 화가 나고 같이 이제 말다툼을 했나 봐. 그랬더니 욕 한 번 뜨고 법대로 하자. 리뷰를 남기니까. 리뷰를 그랬는데 리뷰 남기기 전에도 이 손님과 다툼이 있으면서 50여 통의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하면서 변호사 경찰에 사칭했다는 거예요. 변호사법 위반이고요.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. 그렇죠. 이제 이게 뭐 사실이라면. 근데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기에는 좀 부적절한 면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할머니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겠냐라는 좀 회의감도 드는데 고령의 할머니께서 경찰서에 이렇게 조치하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좀 전단지 업체에서 좀 도와주셔서 자기 잘못을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속마음이에요. 맞아요. 저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봤었을 때는 호미로 막을 거를 나중에 가래로 못 막는 것처럼 지금 행태를 봤었을 때는 참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이 사람 인생을 위해서도. 그러다 보니까
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검찰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막 처벌이 된다고 하면은 법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엄벌을 좀 내려가지고 정신 좀 차리고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갑질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그것도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네. 샵을 같은 샵 오래 다녔잖아요. 그쵸. 근데 보통 샵에 저 말고 최소 한 명 이상의 손님이 있잖아요. 최소. 그쵸. 그죠? 손님들 앞에서 이래는 거라면 진짜 또라이인 거지. 주변이라면 우리 다니는 원장님 절대 그럴 네. 사람이 아니지만 네. 우리가 어떤 샵을 갔는데 여러분이라면 시술 막 받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님이 오셔가지고 말다툼을 하는데 할머님한테 무릎 꿇으라 그러고 하면 여러분 그 샵 다니시겠습니까? 저는 그러니까. 이 사장님이 아니 나는 진짜 또라이 같아서 못 다닐 것 같아. 머리를 아무리 잘 자르더라도 그러니까. 그럴 것 같은데 전화하고 이거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분노 조절 장애 최고의 치유약은 또 경찰서 법원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. 그래서 그죠? 아무튼 이 사건은 좀 우리 할머님 받으신 피해가 좀 하루빨리 정신적 트라우마 그게 좀 제일 회복되기를 상처가 제일 바라겠고요. 이제 업체 관계자분께서 좀 할머님을 따뜻하게 좀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법률적으로도 네. 대가를 치르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고객의 조만간 심판을 받겠네요. 고객분들의. 그러니까요. 우리 조정하는 건 아니고요. 저는 네. 인근에 계신 자연스러운 네. 시장의 수요와 저도요. 공급 원칙에 따른 그럼요.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자질이 없는 업체가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인근에 있는 자질이 있는 업체는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전 이걸 말씀드린 거지. 뭐 좌표 찍고 가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검색 잘 해보시고요. 다른 선택. 입장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